자,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전조 증상 이슈 있거든요. 1, 2, 3이 있습니다. 어제 잠깐 짧게 올려드렸는데 1, 2, 3. 첫 번째, 선물 미체결이 엄청 빠졌어요. 역대급 빠짐. 여기서 이제 롱 익절, 공매수 청산 이제 정리일 수도 있고. 자, 두 번째, 공매도 물량 매집이 끝났을 수 있다. 이제는 뭘 해도 하락. 세 번째, 1번에서 미체결 약정 역대급으로 빠지는 게 롱 익절 정리하면서 연쇄 청산, 가격 상관없이 대규모 청산. 그러니까 미체결이 빠진다라는 건, 이거는 가격 하락 이후에 미체결이 빠지는 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롱 포지션을 정리했을 때 빠지고요. 두 번째로 롱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을 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익명의 세력들이 익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시장가로 밀어버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롱 포지션을 들고 있었던 개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고래가 됐던 청산 가격 밑으로 떨어지니까 강제로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미체결이 엄청나게 빠졌다라는 거. 단순히 롱 포지션이 청산돼서 미체결이 빠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롱 포지션을 정리한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정리를 했을 때 왜 정리를 했을까? 그 이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설 하나 이거 추가했죠.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공매도 물량까지 매집이 끝난 거예요. 공매도는 숏이죠. 코인들 가격이 떨어지면 돈을 버는 건데 지금 단계에서 끝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공매도는 매집이 오랜 기간 끝났다. 예를 들어 그게 이제 올해 한 4월부터 10월까지였을 수도 있고요. 2025년. 그리고 바닥에서 잡았던 롱 포지션이 언제 잡아서 언제 정리했는지까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개인들은 몰라요. 그게 2023년 포지션일 수도 있고 2024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역대급으로 물량이 빠졌다라는 거. 이거 도지코인만 보더라도 초록 색깔 이렇게 보이죠? 선물 차트로 봤을 때 미체결이 다 빠진 거예요. 한순간에. 하루 만에. 그러니까 미체결 약정 물량 선물 포지션이 10조 가까이 있었던 게 예를 들어 10조 원어치가 있었어요. 롱숏. 이게 한순간에 3조가 된 거예요. 7조가 어디 갔냐 이거야. 자, 7조 중에서 여기서도 이게 섞여 있는 거죠. 롱 청산 물량. 그러니까 롱 포지션 잡았다가 선물에서 청산당한 물량들 빠지니까 미체결이 빠진 것도 있고 롱 익절 물량도 껴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실행됐기 때문에 이렇게 역대급으로 빠진 거다라고 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건 뭐? 선물 쇼타임이에요. 선물 청산 쇼. 이건 조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잘하면. 물론 이제 시기상 에이펙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제 가설이 일단 너무 좀 미리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미리 보기 때문에 에이펙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그만큼 롱 포지션 많이 청산이 됐으니까 이더리움 기준으로 한 4,400까지. 근데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한다면 다음 주부터 급변할 겁니다. 정세가 계속 급변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부터 파키스탄, 탈레반, 이제 나토, 우크라이나 총공세, 토마호크 미사일 빨리 달라고 하고 있고, 러시아는 주면은 가만 안 있는다고 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급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예를 들어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 큰 재료가 오기 전에 누군가가 물량들을 정리를 한 거고 공매도까지 매집이 끝난 거예요. 하지만 시장이 다가오는 재료는 뭐였죠? 미중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됐다. 이 정도로 약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전쟁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리드에서 넘어가는 진짜 전쟁 시작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전쟁 상황을 겪으면 시장에서는 그때부터는 현물 매도가 청산될 거예요. 현물 청산이 뭐냐? 현물 청산이 말 그대로 현물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져서
청산되는 것과도 비슷할 정도의 하락이라는 건데 이거는 패닉셀을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그러면 공매도 포지션이 유지가 되고 있다면 이 패닉셀의 재료가 딱 나오는 순간부터가 추가적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었겠죠. 근데 아직 그 재료가 나오지 않는 거고, 왜냐하면 그 재료가 나오기 전에 지금 오히려 지금 저점이고 저렴하다라고 생각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기간들이 열려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자, 진짜 재료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수 있다. 재료가 미뤄질지 당장 시작될지까지는 저도 시간을 알 수는 없겠지만 미체결 약정 물량이 이렇게나 많이 빠진 것들은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큰일이 다가오기 전에 누군가,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한국에서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서킷 브레이크나 이런 비슷한 기능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오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하는 거예요. 미리 정리. 예를 들어 뭐 이제 한국 국채도 미리 정리를 하고 주식도 정리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금요일에 장이 마감되고 나서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 일단 상황을 일단 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일단 한국 쪽의 상황인지 대만 쪽 상황인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정리하는 편이긴 한데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가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증시랑 크립토랑 같이 움직입니다. 주식 코인은 이제는 같이 움직여요. 어떻게 보면은 전쟁 상황이 오면 얘네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될 거고,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거는 골드, 에너지 선물, 은, USD, USDT, USDC, USD1. 요 세 개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자, 근데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바이낸스 상황이에요. 지금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노벨빔이라고들 합니다. 노벨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못 받아서 이렇게 하락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그걸로 추정되는 계정들이 숏 포지션을 미리 들어갔다.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주목하는 거는 시장에서 지금 바이낸스에 대해서 엄청난 항의를 하고는 있어요. 일단 어떤 거냐,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현물 가격이, 예를 들어 예시로만 한두 개 정도만 가져와 볼게요. IOTX 같은 애들은 0달러를 찍었어요. 0달러. 0.0000달러 현물 가격으로. 자, 이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현물 가격으로 0.0000달러까지 이렇게 도달을 하면 선물 포지션, 롱 포지션을 어디서 잡아도 다 청산이에요. 다 청산, 올 청산. 그리고 선물 롱 포지션을 혹여나 정말 실수로 요놈을 하나 잡았잖아요. 요놈이 담보금을 다 빨아가요. 담보금을 다 빨아가서 IOTX에 1000만원어치 롱을 잡아놨어. 내 담보금이 1억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비트코인도 한 1억치를 잡아놨어. 요놈 하나 때문에 내 돈이 다 빨려요, 그냥. 시장 평균가가 그때 이렇게 조정이 그렇게 된다면. 자, 그리고 엔진, 요런 애들 한두 개가 아닙니다. 0.0000달러. 그러니까 이 현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냐면 선물 포지션이 그냥 다 청산됐어요. 현물 가격을 선물이 추정해서 따라가니까, 시장 평균가를 바이낸스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하니까. 자, 이러니까 불신의 움직임들이 나옵니다. 시나리오대로 갑니다. 여기에 대한 불신, CX. 앞으로 덱스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운동 같은 움직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선물 청산이 이번에 임팩트를 심어줬으니까 정말 긍정적이면은 예전에 GME 같은 하나의 움직임이 나오면 최고인데, GME 같은, 제가 볼 때는 덱스와 연결되는 거는 밈이죠. 이거 내년쯤에나 올라나? 엄청 크게 올 거예요. 이거 올 때는 덱스에서 덱스로 이동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운동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민코인 그레이트 어게인, 민코인 그레이트, 민 메이크 그레이트 어게인, MMGA도 덱스 쪽으로 쏠렸을 때 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뭐 이제 선물도 사실상 뭐 바이낸스에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선물 퍼프 덱스에서 레버리지 같이 해가지고 융합된 형태로 충분히 유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스터도 있고 하이퍼 리퀴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이제는 덱스에서만 놀아도 상관이 없는 시대로 가고 있다.
이 바이낸스의 상황은 CEX에서의 덱스로 이동하는 엄청난 계기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마켓 메이커들이 이렇게 선물을 막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작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뭐 이거 한 번씩 나오는 거기도 해요. 좀 천재지변 같은 일들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하필이면 또 이제 서버가 멈췄대요. 이거 매수를 못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현물 미리 걸어두지 않았으면은 매수가 안 됐다라고들 합니다. 일단 근데 이거 설명드리다가 좀 길어졌네. 잠깐만. 그러니까 이거 일단 먼저 나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엄청난 트리거를 만들어내는 대규모 청산이던가 큰 것들이 오기 전에 미리 물량들을 정리를 누군가 했던가 누군진 모릅니다. 자, 그러면 다음부터 어떤 움직임이 나올 거냐면, 자, 예를 들어 그게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이에요. 이게 뭐 2026년에 난다 27년에 난다 얘기들이 많은데 이미 전쟁들 진행 중이고 열병식 끝나고 막 이제 국방비 올리고서 유럽에서는 아니 프랑스에서는 2026년 3월까지 이제 병상 늘리라고 했잖아요. 후방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부터 군사훈련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 관련된 이제 최근에는 쿠바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이제 참전했고 용병으로 2만 명인가? 이거는 무조건 빨리 옵니다. 빨리 와서 2030년 전에 끝나야 될 거예요, 차라리. 자, 그러면 이게 왔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당연히 비트나 이더나 솔라나나 이런 코인들 주식도 마찬가지고 다 빠져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 주식 테마에서는 방산주, 식품주, 드론 막 이런 것들로 쏠리겠죠. 의약, 제약주도 이제 갈 수도 있을라나?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에서는 이렇게 갈 텐데 코인 쪽에서는 그냥 이제 무난하게 USDT, USDC, USD1 이쪽으로 쏠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테더 가격, 원화 가격 대비해가지고 1,500원 막 이제 얼마 전에 막 6,800원 찍고 이게 뭐 레버리지 그거 청산돼서 이런 빔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쪽으로 쏠리는 것들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USDT, USDC 이런 쪽으로 쏠리는 거는 경제 위기나 그런 게 아니고 전쟁입니다, 전쟁. 자, 그러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면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전 세계의 모든 화폐들이 다른 것들로 USD 달러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가까운 사례로 USDT, USDC, USD1으로 교체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3차 세계대전이 끝나잖아요. 끝날 무렵 USDT, USDC, USD1 이 중에서 뭐 살아남는 애들이 있으면 이걸 그대로 비트, 이더, 솔라나 바꾸면 되는 거예요. 현금화 해놨다가. 그러니까 첫 번째로 회피처가 이쪽으로 갈 거란 말이죠. 스테이블 코인으로.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된과 동시에 3차 세계대전은 말 그대로 이제 목숨이 걸려 있는데 돈을 더 벌어야겠다 그것보다는 돈을 그냥 안전하게 지키고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움직임이 많아질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세 가지가 활용될 수가 있어요. 이거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팬케이크 수합. 일단 BNB 체인이었는데 아스터 덱스도 그렇고요. 3차 세계대전 수혜주는 덱스거든요. 팬케이크 수합에서 요거 이 페어 마켓에서 거래 유동성 확보 많이 될 겁니다. 어차피 USDT, USDC, USD1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덱스에서 예를 들어 뭐 팬케이크 수합이면 뭐 이제 민코인 USDT 이런 식으로 해서 수합 형태로 많이 될 수가 있어요. 유동성이 활발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페페에서 이렇게 이더리움 이렇게만 끝났다면 예를 들어 3차 세계대전 과정에서는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 USDT, USDC, USD1에서 이걸 가지고 페어마켓들이 덱스 쪽에서 활발하게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일단 바이낸스에서 한번 그 트리거를 끊었으니까. 간단하게 예시로 말씀드려보면은 팬케이크 수합. 팬케이크 수합. 코인베이스에서 그래서 최근에 상장을 했죠.
예를 들어서 이게 최근에 코어 AI인가 그게 막 엄청 이쪽에서 활발하게 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쵸, 요거 코어 AI USDT AIA USDT. 자, 여기 보시면 AIA USDC 있죠. 팬케이크 스왑 V3 BSC 체인 BNB 체인. 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덱스에서 단순히 BNB나 이더리움 이렇게 스왑할 수도 있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USDC, USDT로도 스왑이 됩니다. 이게 유동성도 활발해질 수가 있고 굳이 중앙화 거래소 접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앙화 거래소들보다도 덱스를 쓰려면 개인 지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개인 지갑, 디지털 지갑.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상황은 뭐냐,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어나는 거는 사실 지금 금융시장에서 코인 쪽 유동성 들어오는 거 스테이블 코인 예전처럼 발행돼서 그걸로 코인 사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ETF가 있잖아요. ETF USD 달러로 그냥 사면 되는데 이게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이런 것들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거는 USDT, USDC, USD1이 이거 자체가 RWA입니다. 리얼 월드 에셋. RWA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달러 담보 디지털 달러예요, 이게. 자, 그러면 금 담보 디지털 금은 뭐죠? 뭐 XAUT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테더골드나 팍스골드나 이런 것처럼 달러를 담보로 디지털 달러화가 된 게 지금 시대에서는 알고리즘 그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고 완전히 미국채라든지 달러를 담보로 해가지고 발행을 하는 컨셉이잖아요. 예전에 루나 클래식이랑 테라 클래식이랑 다르게 이거 자체가 이제 RWA입니다. USDT, USDC, USD1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면 높은 확률로 일단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USD 달러를 이건 1단계 1차원적인 방식이에요. 3차 세계대전인데 예를 들어 USD 달러로 바꿔놓고 그거는 1차원적인 방식이고 조금 더 간편한 게 있어요. USDT나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디지털 지갑에 두면 돼요. 디지털 지갑에. 이러면 됩니다. 이 상황이 다가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 3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는 USDT, USDC, USD1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비트, 이더, 솔라나는 다 폭락할 겁니다. 비트, 이더, 솔라나가 폭락하더라도 요 마켓 페어들이 덱스 쪽에서 활동할 수 있는 민코인들이 이미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이게 아마 민코인 슈퍼사이클이 될 거고 이걸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거래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3차 세계대전 중에서 테마주가 민코인이라고 했죠, 제가. 거래하려면은 USDT나 USDC나 USD1이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지갑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덱스 거래소 쓰려면 디지털 지갑 안에다가 이거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어차피 많아질 거예요. 사람들이 어차피 펌핑 같은 것들 많이 오고 그렇게 되면은 다 이쪽으로 쏠릴 겁니다. 이쪽으로 쏠릴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디지털 지갑에 이게 있어야지만 민코인 쪽에서 엄청난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그런 것들 경험할 수가 있다. 이런 시대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예전이었으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더 체인, 솔라나 체인 이런 애들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가격들이 올라가서 그때 밈들이 유동성 흩어지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이더 기반이나 뽕크가 됐던 뭐 이더리움 페페가 됐던. 근데 지금 3차 세계대전 중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요놈들 마켓 페어들이 있으니까. 요렇게 지금 AI 요런 것들 이거 제가 볼 때 일종의 테스트 하는 것 같아요. 유동성 테스트. 최근에 바이낸스 선물 상장에서 막 혼자서 막 이제 오르고 막 이렇게 내리고 하는 애들 보면 테스트 같습니다. 일단 자, 여기까지. 일단 다음 주에 큰 거 오는지 한번 보시죠. 어떤 큰 게 올지. 아니면은
이게 단기적인 엄청난 청산 물량들이 잠깐 나온 거라면 오히려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청산 물량이 나왔으면은 반등한다면은 다행이고, 그럼 에이펙까지를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반등을 안 하면은 뭐 반등 안 하고서 줄줄 흐르면서 이제 본격적인 현물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진행된다면, 지금은 잠깐은 박스권 유지할 수도 있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매수를 하니까. 그러면은 뭐 다른 정세적인 부분이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